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어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디자인 FM 청취자 여러분. 방송국 여자들의 어플릭스입니다. 깜짝 놀라버리셨죠?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디자이너 새우, 무섭고 스릴 넘치는 걸 좋아하는 PD 창마, 로맨스와 판타지를 좋아하는 PD 꽁치리가 여성 제작자의 시선으로 왓챠, 넷플릭스에서 진짜 재밌는 것만 추천하는 팟캐스트. 팟캐스트, 팟빵, 파티, 유튜브에서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를 검색해주세요. 디자이너의 목소리로 여성의 일을 말하는 팟캐스트 디자인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1번 김소미. MC 2번 한경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른 인트로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아이고 깜짝이야. 저희가 만우절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 디자인 FM과 와플릭스라는 또 우리 또 아주 훌륭한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거기랑 저희가 긴급 MOU 체결을 해서 광고 교환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와플릭스 들어보시면은 갑자기 디자인 FM 인트로로 시작하는 화가 있을 테니까요. 그 화가 어디인지 안 알려드릴 테니까 다 들어보세요. 네, 디자인 FM만큼 어플릭스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줌으로 녹화를 시도를 해봤었는데 경희님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되게 쾌적하고 뭔가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만나지 않고도 일이 되다니 맞아. 너무 신기했고 이 주식을 사지 않은 제가 좀 안타깝네요. 맞아. 많이 올랐지. 많이 올랐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줌이 좋아졌어요. 그새 저희가 한 1년 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업데이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게 참 처음 선점하는 게 중요한 게 모두가 줌을 쓰잖아요. 사실 그쵸. 구글 밋도 있고 이런저런 거 있는데 모두가 다 줌을 쓴다는 게 대표 주자가 됐죠. 처음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또 우리가 오늘 마케터 선생님 모신다고. 아이고 벌써 이런 마케터를. 스포를. 아이고 참말로.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디자이너뿐만 아니고 같이 협업한 분들도 같이 모셔서 얘기를 해보니까 더 뭔가 방송이 풍성해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이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로운 시각에서 또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나저나 지난 녹화 이후로도 좀 소미님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죠. 아니, 잘 지내지 않았는데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서 지난주까지 엄청 바빴는데 이번 주 쉬니까 다 잊혀졌어요. 괜찮은 것 같고 일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이 좀 쉬면서 해야 맞아요. 좀 이렇게 지난 힘들었던 것도 잊게 되고 회사원이 잘 지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끊임없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방해하는 어떤 것들. 점점점. 그리고 저는 집에서 TV를 보면서 쉬는 게 어떤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법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스트레스 해소되지 않고 누워서 아무 생각 안 하는 시간에 이제 좀 TV를 보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아트 디렉터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루 일과 같은 걸 보여주는 거 봤어요. 네. 그 아트 디렉터가 점심시간에 막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점심에 파스타 같은 거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아트 디렉터는 아니지만 비록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고 점심시간 1시간 겨우 빠듯하게 살았는데 맞지. 사람들이 또 디자이너라면 다 저렇게 사는 줄 알겠구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파스타를 먹는구나. 점심에 파스타 먹나요? 먹을 수 있지. 근데 그건 정말 일기에 쓰고 싶은 날이지. 그렇지. 뭐 클라이언트가 막 기분이 좋아갖고 사주는 거나 아니면 이제 기분 나쁜 요청을 하려고 사주거나 미리 초치는 거야 이렇게 약치고 이렇게 막 회식이거나 뭐 이럴 때는 하는데 회식에 파스타 먹는 그런 회사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는 또 이제 그런 걸 가끔 먹기도 하거든요. 진짜 좋다. 정말 가끔이라 지금 되게 한 2년 전 기억을 꺼내갖고 생각해냈어요. 끄덕끄덕. 아무튼 그리고 디자이너라면 전시도 보고
핫한 문화생활. 그렇지. 응. 핫한 힙플레이스 같은 데를 다니고 그치. 이런 무슨 막 이름 긴 무슨 공간 이런 거. 그런 데 가고 응.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을 그 방송을 보면서 했거든요. 근데 저희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디자인 FM 팀에 디자이너의 환상이 있으신 분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선생님 얘기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오늘 수다 FM은 디자인의 환상을 가진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해볼까요? 아유, 자연스럽게 이게 수다 FM이 됐네요. 코너명이 아무도 몰랐겠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우리 얘기 안 했나요? 안 했을걸요? 수다 FM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네, 수다 FM. 익명 요청하신 디자이너 YC. 안녕하세요. 와이님 안녕하세요. 디자이너에 대한 환상 있으세요? 디자이너시잖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디자이너신데 디자이너 환상 있으세요? 저는 그 프로덕트 디자이너인데요. UI UX 디자이너. 디자이너가 근데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저의 그 직무를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조금 더 회사원에 가깝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런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약간 이름 긴 그런 공간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모르겠어요.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저도 자전거 있긴 한데 이걸 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지. 왜 UX 디자이너들은 자전거 아니고 이렇게 세그웨이, 전동 킥보드. 안돼 그런 픽시 탄대. 따릉이 말고 픽시 타고. 서울에서는 픽시 타면 큰일 나요. 언덕길 많아갖고. 아무튼 저 디자이너에 대한 아니 그리고 디자인 FM 팀에서 저 빼고 다 약간 그래픽 베이스시잖아요. 아니 우리 와이님 누구신지 몰라도 디자인 FM 팀이시네요. 아니 UI UX도 그래픽 디자인 베이스예요. 맞아. 그래픽 디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다 그래픽으로 디자인하는 사람들인 거는 맞는데 네. 아 이거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약간 미대 스타일. 아, 네. 약간 미드 스타일. 제가 너무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환상이 조금 있고 제 안에. 네. 그래서 제 약간 인스타그램 제 팔로우하는 분들 중에 너무 힙스터셔서 제 구경하는 재미가 진짜 쏠쏠해요. 저는 다른 뭐 힙한 뭐죠? 매체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제 피드를 보면 이제 뭐가 유행하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힙스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 주변에 힙스터가 너무 많아서 엄청 문화생활을 엄청 빨리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장점이다. 주변에 그 디자이너가 많아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외로워. 지금 UI UX 디자이너 저밖에 없어서 지금 이걸 똑부러지 말할 수 없어요. 이 기분을. 아니 왜 자꾸 외로움을 느끼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 다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나도 회사원이요. 그러니까 나도 회사원이요. 나는 디자인하는 것보다 다른 거 하는 일이 더 많다고. 전화 그러니까. 받고 메일 쓰고 보고문서 만드는 게 더 많은 사람인데. 나 어제 어도비 전 제품 포함해가지고 한 15분 했나? 그래 하루 종일 엑셀만 키는 날도 있고 그렇다고. 전화만 받고. 그래. 전화 땡겨받기도 업무의 일환인데. 그치. 땡겨주기랑. 그치. 그렇구나. 그리고 환상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러게. 그냥 약간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그냥 동경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 맞아요. 저도 UX 디자이너한테 환상 있어요. 저도요. 뭐죠? 똑똑할 것 같고. 자기 이름 파이썬 언어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영어로만 얘기할 것 같고. 조사 빼고 다 영어로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치. 그건 좀 맞는 것 같아. 저희 팀에 썸 이슈가 있어서요.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블로그로 막 이렇게 블로그 주소로 주석 달면서 이 글에서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글 하나 쓰면 다 링크가 달려있어. 그래. 문장, 단어마다. 근거 없이는 말을 못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취소선 많이 쓸 것 같고. 애플 제품만 쓸 것 같고. 맞아. 애플워치 다 있을 것 그거는 같고. 그거는 님들도 그러시잖아요. 그게 맞기는 하지. 근데 뭔가 신제품을 더 많이 쓸 거. 애플 맞아. 앱 제품 중에서 신제품을 나오자마자 바로 쓰고 막. 맞아. 10 이런 거 안 쓰고 12 프로 막 이런 거 쓰고. 그런 거 12 안 나왔나 아직? 그건 갤럭시인가? 그리고 막 앱 서비스 같은 거를 더 많이 빨리 알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맞아. 좀 빠른 느낌이 있어. 그리고 포터 가방 들 것 같고. 그리고 막 트라이탁 들고 있을 것 같고.
마우스, 버티컬 마우스 이런 거 쓸 거. 저희 맞은편에 지금 나래님 계신데 자기 포터를 쓱 들었어. 이렇게 포터 포터 어필 가방을 중.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었어. 아니, 프라이타는 나도 들긴 해. 애플워치도 이렇게 싹 보여줬어. 나도 시계. 나는 없어. 여기 다 힙스터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다 힙스터다. 그러니까 저는 직무상 그렇게 아트웍을 만들 일이 별로 없거든요. 새로운 그래픽 같은 거를. 보통 디자인 시스템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크리에이티브해 보이나 봐요. 그게 좀 더 미술하는 사람 같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디자인과가 미래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왜 이렇게 디자이너들은 뭔가 그런 이미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왜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패션 디자이너 같은 사람, 뭐 패션 디자이너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일단은 킬힐 같은 걸 신고 그치. 이렇게 귀걸이 좀 무거운 거. 귀걸이 막 이렇게 어깨에 닿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컬이 막 이제 그 엄청 큰 컬. 정장을 입고 머리가 머리가 일단 막 이렇게 막 파마가 막 돼 있고 뭔가 이렇게 긴 종이 이렇게 맞아. 말아갖고 말아가지고. 이렇게 선적인 요소로 이렇게 그치, 하나 그치. 이렇게 하나 딱 대각선으로 들쳐매고 이렇게. 서류를 파일에 절대 넣지 않고 납장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맞아. 그리고 가끔 넘어지면 다 뿌려. 다 이렇게. 뿌려지고 서류를. 아니 그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목소리도 약간 막 김상무 이런 식으로 말해야 그리고 되고. 막 칼퇴하고 막 그치. 막 맨날 맨날 팔퇴할 때 빨간 스포츠카 타야 돼. 그리고 막 무조건 레스토랑 가서 뭘 먹어야 되고 그치. 그리고 근데 그거 먹다 말고 나와야 돼. 남겨야 돼. 다 먹으면 안 남겨야 돼. 절대 다 먹으면 안 돼. 그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리고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뭐라고 전형적인 그런 게 있고 저도 뭔가 어렸을 때는 어른이 돼서 회사를 다니면 그 정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우리 회사 사람들도 막 저 디자인 팀인데 제가 디자인 팀 분들은 다 유학 갔다 오신 거 아니냐고 그리고 뭔가 계약서 해외 에이전시랑 일을 하면서 영어 계약서를 볼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거를 이제 전달해 주면서 이거 다 영어인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네 괜찮아요 했더니 역시 막 영어랑 뭔 상관이야. 구글 번역기로 그냥 돌릴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되게 막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시작된 걸까? 서로 디자이너는 다 똑같이 회사원이고 사람이랍니다. 그래, 직업인인데. 그럼요. 우리 디자인 FM이 이번 시즌에 또 디자이너가 아닌 직업군이랑 또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편견 해소에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참. 우리 마케터 선생님은 디자이너에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걸 또 처음 하셨다고. 근데 저 되게 많이 그런 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막 뭐 핫한데 뭐 어디예요? 막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모르는데요. 그치. 저 주말 내내 집에만 있었는데요. 이런 것. 그러게 우리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가? 마케터 선생님이 정작 모르셨다고 하니. 죄송합니다. 그래 우리가 또 직업인으로서 서로를 건전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자이너 그냥 약간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우리끼리 막 저 사람이 나를 막 여보 저기요 툭툭하면 왜요? 디자이너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생각한 걸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황급히 마무리 해볼까요? 그래 네.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무튼 편견을 깨는 방송 디자인 FM. 네, 저희도 같은 직업인으로서 환상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끄덕. 디자이너의 편견을 깨고 싶다면 오픈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디자인 FM 멤버들이 다 들어있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접속해 주셔가지고 종종 되게 아무 말이나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에서 디자인 FM 혹은 FDSC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디자인 FM이에요. FDSC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도 링크가 있으니 접속 부탁드립니다. 네, 비밀번호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그런 옥카방입니다. 공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기 때문에 공개하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B에서 개관 1주년을 맞아 소규모 예술출판을 조망하는 온라인 심포지엄 움직이는 말, 머무르는 몸 소규모 예술출판을 개최합니다.
6월 29일에서 7월 2일 총 4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11개의 세션에 걸쳐 현재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예술 출판 생태계 작업자들의 이야기와 고민, 지식과 노하우를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젊고 새로운 작업자들에서부터 출판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협업하는 예술가들을 폭넓게 모셨습니다. 책방 유어마인드 그리고 언리미티드 에디션의 기획자 1호, 미술가 안초롱과 디자이너이자 불도저 프레스를 운영하는 양민영 등이 연사로 나섭니다. 움직이는 말, 머무르는 몸, 소규모 예술 출판. 자세한 정보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P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info_platform_p를 검색해주세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디자인 FM은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P와 함께합니다. 바로 게스트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게스트분들이 바로 디자이너와 마케터입니다. 예, 저희가 이번 시즌에 계속 다양한 협업자분들, 디자이너 협업하는 다양한 협업자분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디자인 FM 최초로,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만한 수량, 분량, 인원수, 마케터를 두 분이나 지금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줌에서 대기 중이세요. 예, 제가 그래픽 디자인 에이전시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마케터랑 협업할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마케터라는 직군에 대해서도 잘 몰라가지고 막 이번 주 내내 마케터란? 마케터가 하는 일, 마케터의 종류, 마케터의 자질, 막 이런 거 검색해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경희님은 그래도 마케터 분들이랑 일하실 일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막 마케터랑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저희 회사에 있는 분들이 막 제가 생각하는 마케터랑 좀 다른 업무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래서 저도 마케팅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그 컨퍼런스 같은 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마케팅 직무에 대한 뭐 그런 거를. 근데 막 되게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막 데이터를 막 분석해야 되고 뭐 A/B 테스트 그런 거를 막 하고 막 퍼포먼스 마케팅이랑 뭐 컨텐츠 마케팅 막 이렇게 해갖고 두 개가 또 분야가 달라가지고 막 이제 접근하는 법이나 일하는 방식이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이 마케팅이라는 분야도 넓고 깊고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구나. 또 디자이너만큼 정말 직무가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마케팅 사실 디자인이랑 되게 많이 붙어 있어서 익숙한 느낌인데 그렇지만 잘 모르는 느낌으로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두 분의 마케터 게스트 분들이 더 궁금해집니다. 맞아요. 그 마케터랑 어떤 식으로 협업하는지 또 궁금하다고 할 때 한쪽에 이제 저희는 디자이너니까 디자이너는 또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도 궁금하잖아요. 마케터하고 일하는 방법이. 오늘 또 이제 저희랑은 또 다른 영상 디자이너 분을 모셔가지고 영상도 또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죠. 맞아요. 를 보기만 할 줄 알지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과정으로 기획이 되는지 이런 거 모르기도 해서 이번 화에서 굉장히 새로운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정말로 마케터들은 영상 디자이너한테 슈뿡펑 이걸 말을 맞아. 요청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지고요 하는데요. 그러면 게스트분들을 한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해피먼데이의 박세정 영상 디자이너와 김하경 문영원 마케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한 분씩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박세정님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정 영상 디자이너라고 하고요. 2D 모션 그래픽, 촬영, 편집을 주로 하고 있고 해피문데이에서는 콘텐츠 팀 소속으로 제품 광고 제작이나 저희 자체 콘텐츠라고 유튜브 같은 거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팀 특성상 되게 협업을 많이 하는 분야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마케터 분들이랑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세종님이 해피문데이에 올라오는 영상을 촬영부터 편집 뭐 이런 거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영상 디자이너를 넘어서 이번 영상 제작자, 영상 1인 프로덕션. 다재다능? 그 뭐였죠? 우리가 안 쓰는 말. 풀스택. 그치. 좋아하는 말인데 맨날 까먹어요. 풀스택 디자이너. 좋다. 저 명함에 박아둘게요. 네, 풀스택 디자이너 박세정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영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문데이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문영원이고요. 저는 회사에서는 프로덕트 마케터라는 직함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케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분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냥 그 회사에서 좀 어떤 거에 마케터를 좀 집중시키고 싶은지에 따라 좀 직함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피문데이의 제품을 최대한 많은 신규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해서 프로덕트 마케터라는 이름으로, 직함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규 고객. 신규 고객. 아는 게 없어서 질문할 게 없어. 우리가 지금. 저는 신규를 지나 이제 충성 고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만 제가 신규였을 때 영원님의 마케팅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치. 생각이 영원히 뿌려놓은 이거에 덥석 물고 그치. 다운로드 받아야지 막 이러고. 4개씩 막. 그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경님 소개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문데이에서 콘텐츠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김하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고객의 구매 전환 단계보다는 이제 여러 콘텐츠 기획하고 제작해서 고객이랑 브랜드가 관계 맺도록 돕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거를 사전 미팅 때 듣고서 마케터 공부를 갑자기 하기 시작한 건데, 제가 생각했던 마케팅이 아까 영원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고 뭘 사게 만들고 이런 개념이었어가지고, 하경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새로웠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케팅이구나. 마케팅의 세상은 넓고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분 다 해피몬데이라는 회사에 소속이시잖아요. 디자인 FM과는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아주 감사한 회사인데요. 하경님께서 해피몬데이라는 회사를 청취자분들에게 짧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해피문데이는 더 많은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기농 월경용품 브랜드이고요. 지금은 유기농 생리대랑 탐폰 제조하고 또 정기 구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헤이문이라는 월경관리 어플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피문데이의 제품들뿐만 아니라 그 콘텐츠들도 이제 유튜브에서도 보든 아니면 헤이문에서도 그런 연재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볼 수 있고 하던데, 이 세정님이 해피문데이에서 영상을 디자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상이라고 해도 제품을 소개하는 진짜 기능적인 영상들도 있고, 광고 같은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게 어떤 그런 바로 구매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좀 콘텐츠로서 제작하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세정님이 만든 영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다 만들고 있고요. 역시 1인 영상. 브랜드 제품이나 그런 서비스에 관련한 광고 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그게 이제 실사 촬영일 수도 있고 이제 그래픽을 사용한 모션 그래픽으로 이제 광고 영상을 만들 때가 있고 그리고 저희 해피문데이 자체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런 건강 정보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또 제작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사 촬영이랑 2D 그래픽을 거의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프로젝트 중에 어떤 한 가지 좀 대표적인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저희가 유튜브에서 진행했던 인터뷰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하경님이랑 콘텐츠 팀에서 여성 건강이랑 관련된 정보 전달을 하는 영상을 제작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 조금 올해 들어서 올해 초반에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저희가 회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회의를 계속되는 회의를 한 몇 차, 3차, 4차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결과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분들을 만나서 저희의 고객이기도 할 테니까 그분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좀 어떻게 잘 일하고, 저는 이런 직업에서 되게 막 멋있게 일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은 자주 이제 인터뷰 콘텐츠들에서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정작 그분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여성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겠다. 우리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 건강, 일 이렇게 3가지 키워드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1편에 네이버 웹툰 정연희 작가님 출연하셨고 2편에는 이제 하미나 작가님 출연하셨고 3편에는 이제 크리에이터 잡밥TV의 잡밥님 출연하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진행되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죠, 제목이. 제가
유튜브에서 무지 재밌게 봤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어떤 제품이랑 조금 바로 연결이 돼 있는 이야기에 넘어서서 여성 건강 일 뭐 이런 키워드로 처음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영상물이 뭐라 그러지? 제품이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혹은 이제 회사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에 비해서 되게 새로운 단계의 기획이 필요한 일일 것 같은데 이 과정이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상도 모르고 마케팅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아마 맨 처음에는 마케터나 어떤 기획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런 것을 프로젝트를 해봅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협업을 생각할 때는 그럼 이제 영상 콘티를 그려서 컨펌을 받고 아니면 시안을 만들어 촬영은 어떻게 하는 거지? 샘플 촬영을 해보나?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상상이 안 되는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영상이라는 거 만들 때는. 근데 저희는 이제 정지된 시각물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거는 시안을 만들면 바로 완성물의 단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영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획의 텀이 긴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이런 과정들이 궁금하네요. 일단 좀 그 광고랑 그냥 오가닉 콘텐츠랑 이제 기획에서 디자인 넘어가는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먼저 콘텐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영상이 비주얼이 중심이 되는 매체는 맞는데 결국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결정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어떤 의도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할지 주제 정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이제 추후에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랑 어울리는 컨셉을 정한 다음에 그 컨셉에 대해서 영상 디자이너분과 좀 대화를 나누는 편이고요. 편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먼저 잡아주셔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뭐 이런 톤이나 이런 컬러, 이런 요소를 가지고 편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디자인 작업물을 보여주시면 그 단계에서 피드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제를 정하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영상 디자이너님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고요. 그것과 어울리는 컨셉이랑 디자인 잡는 일은 이제 세정님이 많이 맡아주시고 계세요. 더 디테일한 디자인 피드백은 영상 실제로 편집이 들어가서 1차 편집본을 보면서 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기획에서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저희가 제품을 또 이제 홍보를 하는데 이제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콘텐츠 자체는 제품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또 시작을 했냐 이런 게 좀 잘 안 그려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콘텐츠 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회의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는 이제 제품을 좀 더 어필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뭐 여성들의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여성들의 좀 뭐 심리적인 안전이라든지 사실 되게 다른 주제들인데 그거를 뭔가 어디까지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은 걸까를 두고 그 팀 안에서도 사실 논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또 개인이 아니라 회사니까 이 회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목소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를 이제 기획 단계에서 디자이너님도 그렇고 이제 마케터도 그렇고 같이 앉아서 이제 논의를 해서 팀의 이제 기조를 정하고 그 안에서 그럼 이거를 어떤 콘텐츠들로 풀어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영원님이 이렇게 보충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이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보통은 기획자분들, 그러니까 그게 마케터분들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분들, 기획하시는 분들이 일단 본인들이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디자이너한테 전달하는 형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자꾸 질문을 해야 되고,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고, 이런 대화를 이제 거기서부터 업무가 시작이 되는 경우가 좀 많고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기획 단계에서도 디자이너가 같이 들어와서 같이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영상은 아니지만 제가 받는 마케팅 팀에서 오는 것의 형태는 위치만 이렇게 잡아놓고 파워포인트로 여기에 글자 이런 거 들어가고 사진 이런 거 들어가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의 콘티 단계의 것이 와버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타겟은 어떤 거고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는 제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물어봐서 그제서야 얘기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근데 또 내부 팀이라서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같은 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디자이너와 마케터니까 그런 협의가 좀 더 긴밀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저희가 뭐 네. 그런 하경님이 말씀해주시는 그런 그래픽 피드백 그런 단계도 저희가 정말 처음부터 완벽하게 픽스가 되어 있던 건 아니고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진행을 해보면서 이제 이번 1 피드백 단계도 약간 처음에는 통으로 한번 쫙 피드백했다가 너무 이렇게 하니까 힘들다 하면 다음에는 이제 1차, 2차로 뭔가 피드백 단계를 조금씩 나눠가면서 이 1차 피드백 단계에서 필요한 건 이거고 2차 때는 되게 그래픽의 세심한 그래픽 부분을 좀 중점으로 본다든지 1차 때는 내용 중심으로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피드백 과정도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했던 게 있어요. 안 그러면은 너무 영상은 한번 수정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의견을 반영하는 게 시간이 부족하다 당장 내일 라이브가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지금 이 부분을 다시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영상은 막 렌더도 걸고 그런 시간적으로 아무래도 힘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그런 실험을 해보면서 조금 어떻게 하면은 시간도 단축시키고 서로 그런 피드백 단계에서도 시안 작업처럼 그런 걸 잘 서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해봐서 좀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아름다운 협업이네요. 조금 전에 세정님이 소개해 주신 쉬는 시간 인터뷰 프로젝트 이외에 다른 세 분이서 같이 협업한 다른 프로젝트도 하나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세정님하고 협업을 했던 것 중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고객, 해피문데이를 처음 이제 만나는 고객들을 많이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제품하고 닿아 있는 광고를 많이 이제 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라든지 유튜브에 돌아가는 그 앞에 돌아가는 인스트림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해서 세정님하고 같이 제작을 하는데 한번 좀 재밌었던 프로젝트는 세정님하고 나름대로 긴 호흡의 영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월경 일상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광고 콘텐츠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출발했었냐면 이제 광고를 만들 때도 사실 그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번에는 이 해피문데이에 있어서 어떤 거를 소구를 해야 사람들이 구매를 할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체험팩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을 소구를 이번에 좀 강력하게 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품 자체에 뭐 차별점을 이번에 소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기존에는 좀 아무래도 생리대가 사람들의 막 시선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좀 혜택이나 이제 첫 구매할 때 뭐 몇 프로 할인, 첫 구매 무료 배송 이런 혜택들을 좀 위주로 만들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내부적으로도 좀 논의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혜택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거냐. 우리가 사실 생리대 브랜드 되게 많고 생리대 중에서도 진짜 저렴한 라인의 생리대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할인을 해준다고 우리 생리대를 구매를 할까? 우리는 이 브랜드 자체에 차별점이 있는 건데? 를 놓고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그럼, 이 브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차별점을 소구를 했을 때 오히려 구매 전환이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설을 가지고 기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브랜드가 어떤 차별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냥 생리대만 이제 많이 팔고 매출이 올라가면 되는 뭔가 해결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여성 건강을 신경을 쓰고 그 여성 건강 안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다 해결이 돼야 이제 여성이 진정으로 건강해지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여성이 자기 주기를 주도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성 건강에 있어서 아는 것도 실제로 더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쓰는 제품들도 건강해야 되고 이게 다 이제 해결이 돼야 여성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제 제품만 더 좋아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피문데이에 이런 콘텐츠적인 요소, 이제 월경주기 앱, 제품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거를 유튜브 영상 광고 콘텐츠로 한 1분 30초 정도의 길이를 이제 세정님하고 기획을 해서 직접 촬영을 하고 세정님이 편집을 해주셔서 이제 유튜브 광고로 내보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영원님이 말씀해주신 프로젝트가 처음에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모양을 딱 봤을 때에는 콘텐츠로 만드는 프로젝트랑 이게 약간 결이 비슷할 정도로 되게 그런 드러내놓고 광고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자체를 소구하는 장르의 이야기여가지고 이런 TV 같은 데서 보는 광고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광고를 돌릴 때 되게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돌렸었는데 이게 진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구매를 할까? 이게 막
몇 프로 할인 뭐 이런 혜택 소고가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 했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 구매의 단순 건수만 이제 집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더 재구매를 하고 그래서 누적된 기간 동안 이 사람의 그 가치가 얼마냐를 놓고 이제 저희가 집계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단순히 뭔가 혜택을 보고 들어온 고객보다 이렇게 브랜드를 잘 이해하고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구매를 하는 고객들이 결국 이제 평균 구매 단가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좀 혜택성이 아닌 비혜택성 브랜드의 가치관을 알리는 광고가 워킹한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었었죠. 재밌었어요, 되게. 그때 모델분을 처음 저희가 사용해서 모델분이랑 같이 협업을 처음 길게 이렇게 한 광고여가지고 시행착오가 있었죠. 어렵더라고요. 세정님이 세정님이 모델을 뭐라고 했지? 디렉션 하시는 것도 네. 직접 하신 거예요? 네, 같이 이제 영원님이랑 같이 이제 했는데 네, 어려웠어요. 세정님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일단 그 섭외를 영원님이 해주셨잖아요. 이미 저희 섭외 과정에서도 막 이상한 사이트 막 들어가서 막 영원님 메일 폭탄 받고 막 나 이제 어디다가 섭외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과정을 모르니까 막 그것도 그냥 정말 발품파라 찾아가지고 이제 아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섭외하는 과정이랑 뭐 모델분이 오셨을 때 그분에게 저희가 좀 필요한 것을 좀 제공을 잘 해드려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메이크업이나 촬영에 필요한 소품이나 옷이나 그런 것들도 다 있고 되게 생각보다 저희가 되게 챙겨야 될 게 많았다. 그래서 당시에 되게 막 하는데 오히려 모델분이 저희를 막 도와주셨다는 옷도 챙겨와 주시고 뭔가 그런 식으로 되게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럼 보통 여태까지 설명해 주신 프로젝트 타이틀이 월경 일상이 되다 프로젝트였잖아요. 보통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하시게 되면 마케터인 영원님이랑 이제 디자이너인 세정님의 어떤 역할의 분배가 뭔가 명확하게 돼서 진행이 되는 편인가요? 방금 얘기해 주신 그런 모델 핸들링이나 약간 현장 이렇게 다 보살피는 거는 사실 누구의 영역이라고 하기에 약간 애매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면이나 아니면 본인의 전문 분야 같은 데서 어떤 식으로 협업을 진행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런 뭐라 그러지? 아웃풋에 대한 결정권에서도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영원님이 답변을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최종 결정권이라고 하면 사실 최종 결정권자는 없는 것 같고 대부분 다 얘기를 같이 해서 설득을 시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이제 어떤 걸 더 메인하게 보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이제 세정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는 프로젝트여도 저는 좀 더 이 영상이 내지는 이 광고물이 기획된 의도,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소구점이 잘 담기고 있는지, 이 영상을 사람들이 끄지 않고 지루해하지 않고 우리가 의도하는 데까지 평균 시청 조회 시간이 나올지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지 해피문데이가 인지가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보는 것 같고요. 세정님은 이 영상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주시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폰트 사이즈로 엄청나게 저희가 그렇죠. 저는 보통 키워달라 그러고 세정님은 줄여야 된다고. 폰트 사이즈. 네, 뭐 논쟁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냥. 그치. 그거는 뭐 일상이지. 뭐 밥 뭐 먹으러 갈래? 이런 느낌으로. 그러게.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계속 신기한 게 저는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라서 외주를 받는 입장이라 그런가 이런 규모의 일을 내부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보통 이제 특히나 광고로 나가는 아까 이제 영원님이랑 세정님이 얘기하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션을 걸치거나 심지어 대행사를 끼고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해피먼데이가 막 완전 뭐 더 커져야겠지만은 아주 지금 뭐 대기업 이런 건 아닌데 내부에서 영상팀을 아예 꾸려가지고 이걸 직접 진행하고 있는 게 조금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고무적인 점인 것 같은데요. 외주 인력을 쓰지 않는 이유 혹은 이제 영상을 직접 내부에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 같은 게 궁금해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영상 디자이너분을 인하우스로 모시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중요도를 두고 결정하는 시간이 있긴 했었는데요. 일단 해피문데이는 콘텐츠에 공을 되게 많이 들이는 편인데 여성 건강이라는 해피문데이 미션에 콘텐츠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저희 막 산부인과 가기 전에 질염이나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사실 모두가 병원으로 바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보급하는 일이 저희 회사한테는 조금 중요했고요. 결정적으로 영상 제작자분을 인하우스로 모셔야겠다고 결정했던 이유는 이제 회사 초기 마케팅으로 유튜브 같은 영상 콘텐츠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영상 채널의 반응이 되게 좋아서 마케팅적으로 유의미한 채널이라고 판단을 해서 외주보다는 더 빠르고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분을 인하우스로 모셔야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때 채용을 진행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영상 시대에 맞는 어떤 선택일 맞아.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음. 유튜브나 그런 영상 콘텐츠의 파급력이 조금 더 커졌으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경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뭔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디자이너로 세정님이 합류하기 전에 해피문데이에서 이제 하경님이 직접 영상을 만드는 경험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저 정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쯤 되면은 거의 뭐 여기 풀스택 마케터가 계시네요. 그러니까. 또 영상도 만들 줄 알고 어떤 프로젝트들을 직접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디자인을 공부하거나 영상을 공부했던 게 아니라서 뭐 지금 보면 조금 부끄러운 퀄리티지만 이제 2018년 말에 Imagine Better Pets 좋은 생리대를 찾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의 첫 번째 이제 해피문데이 첫 번째 브랜드 영상을 만들었었고요. 이제 유튜브 콘텐츠로는 건강 정보 요약해서 뭐 진통제나 질염 같은 다양한 주제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었는데 그중에 지금 가장 뭐 인기 많고 대표적인 콘텐츠로는 북한 생리대 개봉기 영상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제작을 했었습니다. 북한 생리대 영상 저희 사전 미팅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알고리즘에 걸려서 저희 모두가 다 봤는데 정말 센세이셔널한 영상이었는데요. 미안해요. 되게 저희가 외부 미팅 그냥 모르는 분들 미팅 가도 항상 약간 인사치레로 북한 생리대 영상 잘 봤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주세요. 그 북한 생리대라는 단어에 모든 어떤 흥미로운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썸네일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회색의 어떤 종이 같은 게 막 이렇게 보여서 저도 약간 깜짝 놀라서 클릭한 게 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서로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생각하지 못할 건 뭐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래 북한 사람도 생리대 그렇지 맞아 이런 맞아, 느낌. 맞아. 저도 재밌게 잘 봤는데 약간 그런 게 있었군요. 그거를 하경님이 제작하셨던 거였군요. 그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그런 어떤 건강 상담, 건강 정보 뭐 이런 클립들도 보니까 이런저런 효과가 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무슨 스티커 같이 이렇게 뿅뿅뿅 나오는 것도 있고 글자가 막 사 나왔다가 사 사라지고 자막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혼자 하려면 진짜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 혹시 하경님부터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혼자 하시던 시절에 디자이너가 있었으면 이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저것도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웠던 게 있으실까요? 세정님이 오기 전에?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제 세정님이 들어오셨던 거고요. 네네. 이제 처음에는 그냥 영상 편집을 해야 하니까 인터페이스가 간단하다고 하는 파이널 컷으로 이제 독학을 시작했다가 조금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아서 프리미어 독학으로 넘어갔다가 이랬는데 아무래도 모션 쪽은 제가 잘 하지 못했고 또 이제 영상이 점점 힘을 갖게 되면서 이제 브랜드 톤과 이 영상 자체의 톤이 얼라인 돼야겠다는 니즈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마케터의 시선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획 쪽으로 마케터가 빠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았고 그 영상 디자이너 분이 직접 제작을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미화됐긴 한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때 편집할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저는 세정님 들어오셨을 때 가장 기뻐했었습니다. 모르는 분야를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고 너무 두 배로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 그거 어떻게 독학을 했지? 그러니까요. 그 영호님도 그런 광고나 이런 쪽에서 어쨌든 세정님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계시니까 세정님이 들어온 전후에 크게 달라진 거 어떤 게 있으세요? 광고 제작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런 소구점들로 테스트를 해볼까라고 하면 그거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광고 툴, 이제 페이스북 광고 툴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얘가 이제 알아서 머신러닝으로 돌아가면서 이 광고물의 성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안 좋구나 하면 이제 그 광고물은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광고물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주기가 되게 짧아요. 이제 잘 돌아가는 광고물은 잘 돌아가지만 안 돌아가는 광고물은 이제 실패한 광고물로 판단된 주기가 되게 짧아서 나가면 그 다음 광고물을 이제 보충을 해주고 그 다음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프로세스거든요. 광고물 제작 프로세스가. 그러다 보니까 세종님이 안 계실 때는 이거를 보완하고 또 업로드하고 보완하고 업로드하는 거를 사실 계속 이제 온고잉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광고 얘가 이렇게 더 만들어보면 성과 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했을 때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들이 많았죠. 근데 세종님 오시면서 프로세스가 다 가속화가 돼서 그런 게 사이다였죠. 얘기를 들을수록 나에게도 마케팅 팀과 마케팅 담당 디자이너가 있으면 좋겠다. 저의 어떤 이상적인 그 회사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약간 회사를 다니면 이렇게 전문 분야가 마케팅은 마케터가, 디자이너는 디자이너가 해서 이렇게 서로의 모르는 어떤 분야를 알려주고 협업이 되고 막 예를 들면 디자이너는 너무 디자인만 치중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막 마케터들이 와서 아이고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막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보완이 되고 티키타카가 이렇게 탁탁탁 돼서 뭔가 짜잔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서 좀 이렇게 주지. 주먹구구 이렇게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여기 세 분은 되게 그런 게 각자 맡은 영역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 보이고 부럽습니다. 그러게요. 또 지금은 이제 세정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또 이제 인하우스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프리랜서로도 일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제 클라이언트랑 일하는 것이 또 이제 인하우스에서 일하는 거랑 굉장히 다를 것이고 어떻게 많이 달랐는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인하우스에서 아무래도 일을 하게 되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금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 되게 장점인 것 같고, 제작으로 넘어오기 전에 미리 뭔가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바꿔야지 내가 더 할 수 있겠다, 하기 좋겠다, 뭐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다, 이런 게 보이니까 조금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같이 긴밀하게 일을 하면은. 단점이라고 해야 되면은 그래서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 끝나지 않는다? 뭔가 그런 게 있고, 좀 프리랜서 입장이었을 때는 외부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PPT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딱 와요, 그냥. 그러면은 그냥 그걸 보고서 제작을 하고 딱 드리면은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럼 다시 또 막 이거 왜 이렇게 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 또 핑퐁이 되게 오래 걸려서 결국에는 이제 결과물에서 티키타카를 더 많이 하게 되는 느낌? 근데 이제 또 어느 정도 제가 해야 할 제작 입장이 끝나면은 또 거기서 깔끔하게 딱 떨어져 나가는 건 있어서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딱 끝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프리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장점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아무래도 좀 인하우스에서 같이 기획 단계에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가 더 발전이 많이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능력이 그런 부분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인하우스, 그러니까 좋은 인하우스여겠지만 인하우스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서로 비전이나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은 확실히 초반에 이제 어떤 합을 맞추는 과정? 이게 많이 생략이 될 것 같아요. 한 과정에서. 그래서 세정님이 많이 경험이 쌓이고 막 발전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마케터라는 직군이랑 주로 많이 협업을 하시잖아요. 마케터랑 일하는 노하우 같은 게 좀 생기셨을까요?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기획에 대한 약간 아이디어가 생겼다든지. 합이 맞아서 된다, 이런 게 이렇게 된다고 뭔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합이 맞으니까 해주겠지,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고, 조금 마케터 분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를 좀 파악을 하는 거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보통 마케터 분들이랑 다른 회사에서도 그렇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서로 좀 얘기를 안 해가지고, 원하는 걸 서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하라는데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할 때 문제가 나중에 생기거든요. 그거를 조금 맨 답답해도 이건 정말 왜 그런 거예요? 하고 계속 좀 물고 늘어져서 좀 서로 간에 합의를 좀 하고 나서 넘어가야지 나중에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걸 제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세정님이 방금 이제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저는 이제 항상 고민을 하는 포인트가 기획자분들한테,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일을 만드는 거, 내가 일을 피곤하게 만드는 걸까라는 생각을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이미지 하나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욕심부려가지고 뭐, 이 이미지를 이렇게 하면은 더 뭔가 홍보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 설치해서 세울까요? 뭐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것 같은데, 뭐, 굳이? 이럴 때도 있고, 반대로 그걸 원하는데 말을 안 한 상태인데 제가 안 원하는 것 같으니까 대충 해서 이렇게 주면, 이것밖에 없나요?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느 선을 지켜야 될지가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피곤하게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적극적으로 해서 피곤하지만 일을 적극적으로 할지, 그런 게 되게 고민이었는데, 세정님의 얘기하는 걸 듣고 적극적이어서 나쁠 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게 영호님이나 하경님처럼 그렇게 그런 디자이너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영하고 초기 기획부터 같이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가 돼 있으면 얘기가 좀 쉬운 것 같고, 맞아요. 그냥 문서로 하달되는 형태는 얘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아닌 게 아니고. 맞아요. 그냥 내가 받은 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질문해서 시간을 더 늘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상대방 별로 안 원하는데 제가 그냥 욕심부려갖고 그러는 거 아닐까? 막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것도 해볼까 하고 제안을 하는 게 사실 이제 팀 간에 이미 대화가 좀 많이 되어 있고 팀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면 그 우선순위에서 그 우선순위가 높은 거에 대한 이제 제안이 서로 오가면은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대화가 많이 안 돼 있거나 그런 유대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그 마케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달라서 그래서 서로 다른 페이지에서 제안을 하고 있을 때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선순위가 맞아졌고 마케터와 디자이너가 그냥 한 팀으로서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가설이 뭔지가 합의가 되어 있으면 사실 그런 제안은 오고 가면 너무 좋은 팀인 것 같아요. 영호님 멋있다. 다른 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출판 편집 디자이너의 머릿속에 다른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딱 이해가 됐어요. 다른 페이지 얘기하면 안 되지. 같은 페이지에서 얘기해야죠. 그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반대로 하경님이랑 영원님은 이제 세정님이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영상 디자이너와 이제 협업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영상 디자이너와 협업이 처음이신가요? 네, 저는 처음입니다. 영호님도 그러신가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그렇죠. 두 분은 그럼 다 처음 일하시게 되는데, 영상 디자이너랑 일하게 되면서 디자이너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혹은 편견 같은 게 깨졌다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현상. 편견 깨는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아까 영호님이 수다 FM 시간에 잠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별로 편견 없으셨던 것 같던데. 저는 그냥 이제 이미지 기반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디자이너분들하고는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영상은 처음이다 보니까 아까 세종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상은 기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미지로 작업할 때는 이제 1차 시험 보고 물론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점점 더 이제 뼈저리게 깨달아가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조금씩 기획 의도를 바꾸는 경우가 이미지 기반으로 할 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작업해 주신 거 보니까 내 기획 의도하고 좀 달랐는데 오히려 이게 더 좋아 보여서 그걸 채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기획 의도대로 해주셨는데 내 기획 의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영상에서 그렇게 되면 세정님이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만큼 바꾸면 렌더 2시간. 네. 맞아요. 그 렌더 시간도 진짜 그렇고, 이제 기획 의도가 조금 바뀌면 사실 이 기획 의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씬들과 뭐 예를 들면 뭐 전환을 어느 정도 시간으로 넣어줄 건지부터 해서 뭐 총 영상의 길이가 뭐 달라질 수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합쳐서 그 영상의 그 느낌을 내는 건데, 그 조금 바꿔주세요 하면은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되고, 카피를 제가 써드릴 때 그 카피를 기반으로 또 이제 장면들을 상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뭐 한 단어를 바꿔. 그게 이제 이미지에서는 물론 이미지도 안 되지만 이미지에서 큰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영상은 이제 그 카피가 좀 바뀌고 구현 화면들이 다 달라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기획 단계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드려야 되는 거구나를 이제 세정님하고 작업하면서 많이 배우고 느낀 것 같아요. 또 세정님 왜 이게 힘들어진 작업인지를 또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랬어요. 그 하경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 또닥또닥 하시다가 영상 디자이너와 함께 합을 맞춰 가게 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영상을 만들 때는 이제 디자이너가 하는 걸 보니 이렇게 하는 게 뭐 낫더라, 아니면은 뭐 별로더라, 뭐 이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아무래도 혼자 이제 제작 편집했을 때는 모든 마감 듀를 이제 제 일정에 맞추고 피드백도 오히려 받는 입장이었고 그거를 반영하면 되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기획 포지션이 되고 디자이너님께 피드백을 드려야 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 디자인 의도를 이해하고 또 제 의견을 전달하는데 없었던 품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 혼자 했던 것에서 뭔가 협업의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 핑퐁하는 과정에 에너지가 뭔가 새로 생겼다? 그 정도가 좀 달라졌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새로 입사하신 디자이너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 내부에. 근데 이제 그분이랑 대화하면서 알게 됐던 건데, 이제 기획자가 비주얼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 사람인가가 디자이너의 협업 의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을 해놓고 이게 그냥 우리는 뭐 알맹이가 괜찮으니까 알맹이만 괜찮으면 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게 비주얼라이징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 비주얼에 대한 감각이 기획자에게도 동일하게 있는가.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랑 협업할 때 조금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 메시지를 어떻게 비주얼라이징 할 것인가가 이제 소비자한테 먹히는 그 주요한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디자이너님들의 좀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맞아. 기획자 이런 분들이 뭘 만들어줬더니 그 대세에 지장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러면은.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포인트예요. 제가 열심히 해줬더니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피곤하게 맞아. 하세요? 약간 이런 피드백이 받게 하는 그런 포인트였거든요. 서체 A, B, C, D 이렇게 주면은 그냥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런 거 하려고 제가 디자인 공부하고 일하는 건데 약간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관점 같은 것도 맞으면 그래도 이제 일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결과물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끄덕끄덕끄덕. 세 분이 조화롭게 협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편견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디자이너님한테. 근데 제가 이번에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희 회사 내부에 캠페인을 준비하는데, 이제 좀 외주를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이제 프로덕션 쪽이랑 영호님이랑 세정님이 좀 미팅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에 디자이너 분들끼리 저희 회사가 20명인데 디자이너 분이 5분이나 계세요. 회사 규모에 비해 디자이너 분이 되게 많으신데 디자이너님들끼리 모여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이랬는데 이제 그 프로덕션의 실력 혹은 우리가 얼마나 믿고 외주를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 명함의 자간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명함의 자간이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걸 맡길 수 있나 이런 얘기 하시고 이제 그 기획안 주시잖아요, 제안서. 이제 제안서에 그 뭔가 레이아웃이나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일을 대충 하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을 그런 자료에서 하고 계시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디자이너들끼리의 대화는 저런 곳에서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긴데 또 한편으로 마케터 분들은 그걸 안 보시나? 당연히 보지 않나? 그거 왜 안 보여줘? 근데 너무 보이잖아요. 명함이 이렇게 왔는데 자간이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있잖아. 결국에는 최종 결정하는 회의 때 그분이 마지막 약간 최종 변론처럼 약간 장난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명함의 자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좀 저도 인상 깊었어요. 그런 데서 이제 디자인적인 센스를 결국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많이 배웠었어요. 배우신 거 맞죠? 편견 레이어가 하나 더 생성된 거 아닌지. 야, 너는 자간이 그렇게 중요하대? 지겨운 사람들. 지겨워. 이러면서. 자간. 오케이. 그렇습니다. 재밌다. 네, 앞서서 저희 협업에 대한 얘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간단한 밸런스 게임 퀴즈를 통해서 협업자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각각 이제 세 분에게 드릴 건데 너무 곰곰이 생각하시기보다는 빠르게 한번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디자이너인 세정님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둘 중에 그나마 나은 협업자를 고르자면 1번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디자이너는 포토샵 자판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 역할에 대해서 인정 하나도 안 하고 막 마케터인 내가 최고야. 그래서 내가 시키는 일만 다 하게 해서 영문도 모른 채 일을 다 해야 돼. 근데 막 그렇다고 나한테 뭐 일을 내 디자이너 이상의 일을 시키지는 않는데 어쨌든 자판기처럼 나를 부려먹는 마케터 vs 2번 기획은 너무 명확하고 막 정말 디자이너를 참여시키는 것도 너무 좋고 막 하는데 진짜 디자이너 협업한 적 한 번도 없고 디자이너한테 기대서 막 아기새처럼 디자이너 선생님 막 이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달라 그러고 디자이너 너무 의지하고 나 진짜 시간 하나도 없는데 이거 기획까지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지금 기획자인지 디자이너인지 이럴 거면 월급 더 주세요라고 하게 만드는 마케터. 세정님의 선택은 입을 막고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저는 후자. 그러면 마케터 두 분에게 공통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분 다 각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가지 타입 중에 협업자를 고르자면 1번 센스는 영 없는데 손은 진짜 빠른 디자이너. 적당히 알아서 해주는 거 절대 없고 1부터 100까지 하나하나씩 뭐 해야 되는지 다 떠먹여주고 알려줘야 하는 디자이너와 2번 이 디자이너가 던지는 아이디어는 무조건 잘 되고 대박 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 근데 매사에 너무 느긋하고 절대 마감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잠수도 타고 그리고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비밀이어서 공유도 안 해주고 또 시시각각 매번 디자이너님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디자이너님 하고 계신가요? 챙겨주고 물어와야 되고 안부를 챙겨줘야 하는 디자이너. 영원님부터. 잠수가 너무 치명적이네요. 잠수가 너무 치명적인데? 그래도 잠수 타는 디자이너. 치명적이지만 잠수 타는 게 낫다. 하경님. 저도 잠수 탄 디자이너가 낫습니다. 잠수 타면 안 되지만 둘 중에 굳이 정하라면 후자. 지금 세 분의 답변을 요약해 보니까 세 분 다 자기 직무만 하고 상대방한테 관심 없는 사람보다는 좀 그래도 좀 많이 그래도 상대방의 협업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있고 디자이너는 마케터는 디자이너의 관점을 좀 더 이해해주고 하려는 사람 쪽을 택하신 것 같은 인상이 있어요. 세정님부터 들어볼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를 택하셨어요? 기획은 명확하지만 디자이너랑 협업한 적이 없어갖고 힘들게 하는 입디자인 시키는 마케터가 낫다고 하셨어요. 차라리 기획이라도 명확한 사람이 낫지 않나. 자기 일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할 테니 기획이라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골랐어요. 그래, 아무것도 후자는 모른 채. 약간 둘 다 안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 우리 아까 잠깐 녹음 전에도 저희끼리 얘기하긴 했지만 기획 의도에 대해 말 안 하는 사람은 자기도 기획 의도가 없는 사람일 때가 있어요. 맞아. 정말 말이 없는 거야, 자기가. 그냥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비슷한 그림을 요청을 하는데 맞아. 저는 입 디자인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디자인이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궁금하신 입 디자인이란 말은? 학문적 정의가 있진 않겠지만 정희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입 디자인이라는 건 말이죠. 이렇게 디자이너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거 좀 글씨는 키워두시고, 지금 오른쪽 정렬이 더 난 것 같거든요. 배경색은 노란색보다는 파란색이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디자이너가 그렇게 만들어낸 의도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건지 무시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와 별게 없이 그냥 입으로 이렇게 뒤에서 이것 좀 이렇게 키워보고 이렇게 줄여보고 이렇게 좀 그리고 이런 거 뭐 두 개 좀 복사하는 거 더 쉽지 않나? 뭐 약간 이런 거를 하는 뒤에서. 이제 제일 심한 사람은 뒤에 서 있어. 뒤에 서 있다가 그거 좀 왼쪽으로. 조금 더. 아니 그보다는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말하는. 뒤에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를 입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신입 때 입 디자인을 한번 심하게 당하고 울어본 적도 있어요. 울었다고요? 초반에 완전 신입 때 입 디자인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울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정님은 무럭무럭 자라서 입 디자인을 시켜도 좋으니 기획이 확실하다고 부르시는 사람이 되었네요. 맞아. 그러면은 우리 마케터 두 분도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나 센스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잠수를 탈지언정 디자이너로서의 자기 주관이 있고 의도가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 더 낫겠다 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영원님 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이걸 고르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마케팅 결과물에 대한 제 욕심이 없으면
당연히 전자를 골랐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나에게 스트레스는 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 결과물이 더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힘들어도 되니까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성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좀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내가 조금 일을 빨리 다급하게 해야 되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기획의 결과물을 내주셨으면 좋겠는. 이렇게 마음에서 고른 것 같아요. 하경님? 네, 영어님이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고객한테 전하려면 그 비주얼 시키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의 차라리 컨디션과 안부를 제가 챙기는 것이 낫지, 그분의 실력을 제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좀 스케줄링이나 이런 면에서 빡빡한 감이 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에 센스를 가지신 분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영원님 말하신 것처럼 장수는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진짜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인하우스 잠수 타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무단 결근. 네, 무단 결근? 그냥 뭐. 문 닫고서 문 잠그고. 책상이 없어지겠죠? 되게 의외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잠수를 타는 게 좀 치명적이고, 자꾸 시시각각 제가 물어봐야 되는 게 약간 또 하나의 업무가 될 것 같아서, 약간 그걸 선택을 안 할 것 같았는데. 그게 우리가 디자이너라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우리가 하면 돼. 만약에. 이래서 손이 좀 그러면은. 이해했습니다. 그다. 지금까지 세 분의 협업스타 스타일까지도 알아보고, 각자 어떻게 협업하는지까지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해피문데이에 대한 회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거 어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끼리도 이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야, 해피문데이 정말 좋은 회사다. 이게 마케터와의 협업이 이런 식으로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회사 참 괜찮다. 이런 생각 드는데, 저희가 사전 미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대표님 얘기가 몇 번 나왔잖아요. 대표님의 인성, 대표님의 됨됨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보통 상사를 그런 식으로 칭찬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어색한 자리, 막 진짜 무슨 언론 인터뷰 이럴 때야 저희 대표님이 워낙 하셔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저희끼리 얘기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어떠세요? 그 대표님 얘기 잠깐 대표님 없는 자리에서. 그리고 저는 되게 약간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유튜브 봤을 때 대표님 그 자막에 이렇게 이름 나오고 이렇게 자막이 말하는 게 나가는데 대표님을 이렇게 대표라고 안 쓰고 본인도 본인 소개를 제품 책임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약간 신선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막 DJ 이렇게 부르고. 맞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하경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네. 대표님 되게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웃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 웃으면 같은데. 거짓말 같으시는데. 제 초기 멤버거든요. 해피문데이의 초기 멤버인데, 이제 초기 멤버에서 또 제가 주니어로 성장을 하면서 선배들한테 많이 조언을 얻었던 것들이 있어요. 특히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초기 멤버로 내가 주니어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뭐 사실 고민도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어떤 것들을 보면서 내가 뭐 커리어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내가 회사의 만족도를 느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선배들한테 좀 조언을 좀 얻었었는데, 그때 이제 리더를 꼭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나 업무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았지만, 일단은 대표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리더랑 같이 일하는 이 시간이 제가 되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회사 차원이나 이제 고객분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가치들에 있어서도 회사가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방향을 결정할 때 그 무게중심을 되게 잘 잡아주신다는 생각을 매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회사의 이윤 차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거를 했을 때 뭐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성공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내가 배울 점이 많은 리더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마케팅 팀한테는 한 번도 매출이나 이런 거를 강요하신 적이 없고, 그 KPI라고 해서 이제 퍼포먼스 이제 지표 를 설정을 보통 마케팅 팀 안에서 하는데, 그 KPI를 뭔가 숫자로 한 번도 전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피문데이가 대한민국에서 생리대 판매 뭐 시장 점유율을 이만큼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보다는 해피문데이로 인해서 건강해진 여성의 수가 얼만큼 되는지가 더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 가치들을
일단 창업자가 잘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초기 멤버로 그거를 학습을 했던 것 같고, 이제 멤버가 많이 늘어나면서 새로 조인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초기 멤버로 잘 교육받은 멤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되게 인상적인 얘기네요. 그러니까 매출로 쪼지 않는 대표님이라는 음. 개념은 신기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오른 것이 아닌지. 그 하경님도 뭐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영원님이 덧붙여 주시는 아, 맞네요. 그치, 하경님 말씀하셨지. 맞아. 대표님 칭찬을 하자면 정말 많은 칭찬을 할 수 있는데, 회사의 대표로서 정말 좋은 점은 직원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사심 없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들게 항상 행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약간 대표라는 포지션이, 이제 리더라는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뭔가 이 회사 어차피 저 사람 당연히 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회사 잘 되면 저 사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뭔가 스스로의 뭔가의 부귀영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믿게끔 행동을 하시는 게 직원들이 이 회사에 큰 신뢰를 가지게 하는 되게 단단한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하경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회사가 주니어를 많이 채용을 하기도 했었고, 초반에. 그리고 팀적으로도 사실 기존의 스타트업들이 마케팅 팀을 조직하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예를 들면 이제 콘텐츠가 저희한테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콘텐츠 하우스를 따로 이제 세팅을 해서 너희만의 KPI를 가지고 가봐, 이제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줄게 라고 한다든지, 이런 좀 실험적인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 사실 대표로서 되게 불안할 수도 있는 그런 지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게 보여서 사실 직원들도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성장을 하기를 저 사람도 바라고 있을 거야, 그럼 나한테도 좋은 일일 거야 라는 그런 모종의 유대감이 되게 잘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성장을 지원해 주시는 분인 게 감사함을 갖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쑥스럽네요. 아, 이거 배경음악 깔아가지고 영상 편지 같은 거 해야겠다. 그러게, 되게 안 돼요. 괜찮다. 특히 이제 생리대 만드시는 게 아무래도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생활용품이잖아요, 생리대가. 근데 또 이제 아무래도 그런 월경용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여성 동료들이랑 일을 한다는 경험도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의 회사라면 남녀 비율에서 남자가 더 많거나 뭐 비슷하거나 뭐 약간 이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여성 동료가 같이 일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특별한 점이 있거나 하는 게 있을지 하경님이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성을 위해 일하는 회사에서 내 스스로가 여성이라는 게 내가 얼마든지 그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이잖아요. 그게 마케터로서 고객 입장에서 공감을 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저희 아마 앱 서비스, 헤이문 팀도 그럴 것 같아요.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실제로 월경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성인 것과 별개로 이제 여성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도 이 가치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 헤이문 그 소개 영상도 봤는데, 앱 소개 영상이요. 거기서 CTO 분이 내가 불규칙 러라서 신경을 많이 썼다 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거지 CTO가 여자인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월경 앱에서 진짜 그거 정말 데이터로만 접근하면 빼먹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맞아요. 그러면 디자이너 분한테 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경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피문데이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조직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로서 좀 일하기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렇게 되게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도 스스럼없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좀 이 조직 문화가 나의 디자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회사에 디자이너가 총 5분이 되셨어요. 아까 초반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인원이 20명인데 그중에 5명이 디자이너라서 되게 비중이 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5분이 심지어 다 다양한 분야의 5분이 다 달라요, 분야가. 웹 디자인, 앱 UX UI, 영상,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브랜딩, 이렇게 해서 5분이 다 다른 분야의 분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디자인적으로나 기획적으로나 제작을 하고 나서나 하기 전이나
조금 서로 피드백을 받거든요. 디자인 피드백을.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받을 수 있는 게 항상 신선하고 새롭고, 그리고 서로 의견도 더 활발하게, 왜냐하면 좀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약간 다르니까 더 새로운 의견을 막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이 되게 활발한 토론의 장이 열릴 때도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태까지 얘기를 들어보니 뭔가 좋은 배경과 좋은 환경,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지 않나? 세 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경님이랑 영원님은 앞으로 이제 해피문데이에서 마케터로서 쌓고 싶은 경험이 있으실까요? 하경님부터. 저는 고객과 더 많이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오프라인 매장이나 팝업 스토어 같은 데 좀 많이 나가서 실제로 고객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이런 거를 그냥 친근하게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뭐 코로나도 있었고 이제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뭐 그런 조그만한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또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들이 선택과 집중하는 과정도 있었고, 이제 많이 고객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오프라인 매장이나 저희 뭐 스토어 같은 것이 열리면 또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모든 고객분들이 생리대를 사려고 들어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뭐 유의미한 콘텐츠를 읽으러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다양한 웹서핑을 하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고객들의 다양한 관점과 그냥 여성으로서 삶에 어떤 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원님. 저는 해피문데이를 굉장히 유명해지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해피문데이가 여성분들이 여성 건강에 내가 요새 이런 이슈가 있다 하면 그냥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뭐 내 지금 주기가 뭔가 틀어지고 있나 하면 당연히 헤이문이라는 앱을 키게 됐으면 좋겠고, 약간 지렴이 있나? 뭐 지렴 테스트를 해볼까? 하면은 해피문데이 들어가서 지렴 테스터를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고, 뭔가 월경에 좀 이슈가 생긴 것 같은데 하면 또 들어가서 월경 관련한 콘텐츠들을 읽고 해피문데이가 만든 생리대랑 탐폰을 구매하고, 여성 건강 관련해서 뭔가 대명사 같은 기업이 되게 하는데 마케팅적으로 제가 일조를 하고 싶고 좀 많이 알리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요. 좋네요. 열정 넘치는 진짜. 분들이시네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는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다 종류별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잘 쓰고 있습니다. 아유. 세정님은 또 앞으로 영상 디자이너로서 해피문데이에서 하고 싶은 작업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는 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촬영이랑 편집이랑 이런 걸 혼자 하다 보니까 좀 그래픽 작업에 힘을 많이 쏟지 못한 것 같다는, 뭔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 있거든요. 조금씩 일정이나 업무 조정을 해보면서 모션 그래픽이나 광고나 콘텐츠에 사용할 수 있는 좀 그래픽적으로 좀 더 발전된 어떤 것들을 더 제작해 보고 싶다 하는 욕심이 있어요. 약간 진짜 정말 욕심인데, 3D도 작년에 배우다가 약간 뭐 일이 바빠지면서 멈추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배워서 조금 그래픽적으로 퀄리티를 좀 더 올려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약간 하반기 개인적인 목표로 잡아두고 있어요. 우리 세정님 또 디자인 F 영상팀이시기도 하니까 저희 예고편, 핫클릭 뭐 이런 거 만들 때도 그런 연습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지금 흔든다. 부인하시는 건지 즐거워하시는 건지 당근 열심히 살려달라는 건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이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세 분이 진짜 그 업무 자체에 대한 애정도 되게 많고, 회사에 대한 이거 약간 대표님 흐뭇하실 것 같은 그런 의욕도 굉장히 많고 욕심 있는 분들인 게 느껴져요. 그래서 굳이 이제 회사가 아니더라도 방금까지는 회사 얘기를 했다면 직업인으로서의 계획도 궁금한데, 앞으로 어떤 디자이너로서 마케터로서 이제 자기의 커리어에 대한 거라든지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이거 역순으로 다시 세정님부터 물어볼게요. 역순으로. 네. 원래 저는 그래픽 디자인 이제 하다가 영상으로 넘어온 케이스여가지고 같은 영상 작업을 하는 여성분들이랑 교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좀 그런 여성 영상인 커뮤니티 같은 것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랑 조금 개인적으로 같이 작업도 많이 해보고 싶고, 피드백도 들어보고 싶고, 영상 그래픽을 제작하는 여성 동료들을 좀 많이 늘려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영상을 시작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방법을 못 찾겠어 했을 때 느꼈던 고민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앞으로는 좀 그런 동료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힘을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네요. 좋습니다. 영원님의 답변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마케터를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마케터가 되겠어. 내 장래희망은 마케터야. 이렇게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우연한 기회에 마케터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마케터가 처음에 내가 뭔가 마케터가 잘 맞나? 이런 고민을 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마케터가 잘 맞다는 확신이 생긴 건 제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길 가면서도 정말 사람들 정말 많이 보고 다니고 제가 뭔가를 했을 때 결국 뭔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을 때 가장 큰 이제 보람을 느끼는 유형의 사람인 것 같아서 마케터가 일단 잘 맞고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직 확신은 없지만 이 마케팅에서 출발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든 기쁨을 주든 사회적으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요. 지금의 바람으로는 뭐가 됐든 저의 아이템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고 그거에 이제 기반에 사람들에 대한 관심, 좀 옳은 일을 하고 싶다,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이제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감동뿐입니다. 하경님. 네. 저는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에 이제 쫄지 않는 마케터가 되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마케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뭐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이 뭐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있진 않는지 아니면 내가 취하는 어떤 태도가 그 브랜드를 대변하는 태도가 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건강하면 건강한 가치를 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편이라서 또 놀랬던 거는 영어님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저는 물건을 잘 파는 마케터로 기억되는 것보다는 좋은 가치를 만드는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멋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말을 잊게 만드는 멋진 답변들이 향연이에요. 네. 벌써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출연 소감이 궁금해요. 이 게스트분들 돌아가면서 뭐 출연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고 이 기회를 빌어서 뭔가 PR 할 거 있으면은 그것도 살짝 해주셔도 괜찮고요. 한 번씩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하경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지난 시즌 이제 디자인 FM 들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해피문데이랑 이제 디자인 FM의 처음 인연은 광고주로 시작이 사실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수영님이나 이나님도 계시고 이제 저희 직접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 뵌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이제 FDS 스테이지에서도 이제 해피문데이가 이제 후원하고 FDSC에서 저희 회사에 좋은 디자이너님도 추천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뭔가 이런 인연들이 이렇게 또 팟캐스트 초대로 이어지는 게 되게 즐거운 저는 시간이었고요. 개인적으로 마케터와 디자이너의 어떤 관계나 협업하는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대화할 일은 많이 없었는데 이런 질문들 주시는 거 가지고 좀 대화해보고 생각해봤던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뜻깊고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좋네요. 멋있다. 저희가 광고로 만날 때쯤 디자이너로 들어가신 세정님. 맞아. 그때 그랬었죠. 맞아. 그때 그 시절. 면접 보고 왔다고 막 우리가 실시간으로 막 맞아. 광고주님인데 맞아. 대표님 된다 이러면서 그때 소비님이 녹음하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희 둘 다 녹음했어요. 막 깨끗거리고. 맞다. 추억이네요. 제가 할인 코드로 생리대도 사고 그랬는데. 맞아, 저도. 집에서 막 스카프 이렇게 널어놓고 예쁘게 찍어야지 이러면서. 세정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막상 출연해보니까 맨날 이렇게 만드는 것만 보다가 같이 막상 출연해보니까 은근히 떨렸어요. 은근히 떨렸고. 뭔가 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은근히 떨려서 약간 게스트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갔다.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거의
가족보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마케터 두 분과 또 다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질문들을 또 받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또 새롭게 또 알아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 이런 생각 정말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일하고 있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느끼면서 저 지금 당근이라서 어깨가 안 보이는데 어깨가 한껏 올라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호님의 소감 들어볼까요? 네, 저도 앞서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저의 업무에 대해서 뭔가 다시 돌아보고 나의 업무를 좀 정리해보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리고 생각보다 약간 떨렸던 것도 맞고 이게 비대면으로 하는 게 별로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좀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 만들어 가시는 거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재밌는 점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째 다 이제 각자 하시는 업무가 있으신 분들이 시간 쪼개서 이렇게 밤에 사전 미팅 같이 하고, 사전 미팅도 거의 2시간 같이 하고, 이렇게 주말에 또 방송 만들어 가시는 거 보면서 되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 손으로 이제 뚝딱뚝딱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분 되게 푸근하게 진행 잘해 주셔서 재밌게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아유, 정말 못 말린다, 정말. 그럼 우리 한번 이쯤에서 게스트분들을 보내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세 분 오늘 긴 시간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즐거웠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은 해피문데이의 박세정 영상 디자이너와 문영원 마케터, 김하경 마케터님과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방송하면서 오늘은 뭔가 마케터 직군에 대한 이해도도 뭔가 높아지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협업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새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소민님은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디자이너 여러분들을 모시거나 아니면 1화에서도 디자이너와 협업한 웹툰 작가분 이렇게 모셨지만은 한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협업해 오는 분들을 모신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하우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업이 이 정도로 되게 끈끈하고 밀도 깊고 밀도 높고 되게 그렇게 긴밀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긴밀하다는 점이 야, 인하우스의 또 장점이구나 싶어가지고 꽤 감동을 받았네요. 정말 건강하고 좋은 문화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라서 또 그렇게 건강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즐거워 우리는. 또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됩니다. 디자이너의 목소리로 여성의 일을 말하는 디자인 FM은 애플 팟캐스트와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 들으실 수 있으며 방송 핫클립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확인, 관심, 좋아요, 기타 등등 부탁드려요. 디자인 FM은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 FDSC가 만듭니다. 인스타그램에서 fdsc.kr을 팔로우해주세요. 팟캐스트 외에도 FDSC의 다양한 활동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무리 멘트 외치고 마칠까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날까지. 안녕.